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종목 세일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연 1.5%로 사상 최저금리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코스피는 2060선 회복도 영 힘에 버거워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720선 아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가 거의 마지막 통화 정책이 될 수 있었다는 예상이 이미 팽팽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까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막판 변동성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기로 해석이 된 국내 증시입니다.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게 될지 멘토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면서 지금 사야 할 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를 화면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추세추종 매매기법의 달인이자 상승 모멘텀 발굴의 대가 최영동 멘토와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어요. 예. 수출도 내수도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잦아들지 않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오늘자의 금리 인하는 전격적이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주 초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로 반영이 되면서 증권 업종이라든지 건설 업종이라든지 은행 업종들이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이제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시장은 당연히 좀 받아들이는 감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좀 반갑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마켓 시어 자체가 다소 조금 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좀 상당히 좀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는 선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수출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과연 다른 수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소 금통위뿐만 아니고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 자, 지금 현 시간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1%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아쉽습니다. 플러스 0.21이지만 음봉 자체를 막 형성을 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속여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자까지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인들에 대한 6월달물과 9월달물에 대한 이제 스프레드 자체가 워낙 지금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좀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오늘 다 정리가 되고 내일서부터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들 상당히 좀 옅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이제 엔화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엔저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안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금리 인하가 과연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최영동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겠습니다. 동성제 현재 3%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웰메이드에 대한 아쉽게도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포트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콤은 12.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CJ 헬로비전은 4.2% 손실이고요. 아모텍이 2.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AS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예, 일단은 뭐 웰메이드 예당을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이제 포트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웰메이드 예당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추세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로 진행을 좀 시켜드렸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웰메이드 예당이 가지고 있는 뭐 중국 쪽에 대한 시장 흐름들 그리고 이제 라인업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좀 예외 없이 지금 빠졌던 흐름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급락 이후에 120에선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SM이라든지 YG 쉽게 말씀드려서 엔터주도를 좀 끌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또 다시 예측이 되고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절 라인을 뭐 벗어났지만 혹시라도 손절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0일선을 정확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좀 가져가는 전략들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종제약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종제약 저희가 한 차례 좀 급등했었던 부분들 속에서 수익을 좀 실현시켰던 종목인데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6,700원하고 6,700원, 6,800원 자체를 이탈을 시키게 되면 일단 손절로서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60일선 자체를 좀 이탈을 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 일단 열어두시고 혹시라도 손절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매도는 아니고요. 60일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하는 시점에서 매도로서 지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콤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지금 9% 이상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블루콤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IT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와 더불어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주변 기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이 종목을 좀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뭐 꺾였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면서 오늘자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는 뭐 꾸준하게 좀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속적인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모텍 사실은 좀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번 주 초만 해도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제시해드렸던 가격대에서 상당히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제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급등했었던 이후에 차익성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이제 전반적인 IT 종목군들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일일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가 16,000원대 초반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그 직전 저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오늘 만약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16,000원대 초반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중바닥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추세적으로는 빠지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폭 플러스 2.8%의 수익이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짧은 수익을 보고 끝낼 게 아니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를 모두 받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용동 멘토님이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요.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업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LCD를 팔고 있는 회사이지만 주가가 거의 연저점 수준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이제 중국 등 후발 업체들도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요. 오늘 들고 오신 모멘텀이 궁금해집니다. 예, 일단은 역발상 투자를 한번 집행을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수출주들에 대한 변화 요인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심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패널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은 뭐 하반기 들어서는 패널 가격에 대한 안정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만이 가지고 있는 대면적 TV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는 점.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기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여타 기업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고 이러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량 자체가 좀 늘어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빠지네라고 관심을 아예 그냥 접어두시는 것보다 빠지는 과정에서 왜 빠지지?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LG 디스플레이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추천 요인들은 뭐 대략적인 간략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뭐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OLED TV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워낙 또 가격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아직까지 각 가정의 거실에서는 사실은 보기가 쉽지가 않죠. 예. 하지만 이제 유럽 시장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OLED TV에 대한 내용들이 2015년도 1분기서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고요, 소비 경기가 살아나는 하반기서부터는 어느 정도에 대한 수요량은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2015년도 2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예측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되면 OLED TV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기술력을 많이 요하는 디스플레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라든지 대만 쪽에서 생산하는 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이 기술력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현재 구간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하반기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빠르게 V자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들을 좀 보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HD TV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고화질이죠. 고화질. 예, 울트라고 이제 고화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한 출애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만큼만 쉽게 네. 말씀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 주기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는 마찬가지로 V자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OLED와 UHD TV는 거의 뭐 일맥상통한 내용들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짙은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게 LG 디스플레이의 네. 주가입니다.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대만 업체들도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AOE, BOE, 이제 이노록스, 이제 JDI. 쉽게 말씀드려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인데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냥 뭐 이 기업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 기업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 단편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의 주가 수준에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내려와 있네요. 그렇죠. 좀 아쉽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네. 사실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다른 경쟁 기업들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좋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 줬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LCD 패널 쪽으로 중국이나 대만 업체들이 추격을 하고 있지만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나 말씀해 주셨던 UHD 쪽으로 예, 예. 빠르게 이 공정 기술력을 과정, 확보하고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모양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 네.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IT 종목군들의 특성이 뭐냐면, 쉽게 말씀해서 주가에 대한 갭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요. 쉽게 네. 말씀해서 1, 2 기업이 주가가 좀 다소 주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2위, 3위, 4위 하부 그룹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20인치, 30인치. 그러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도 생산을 해내고 있지만 기술력을 크게 요하지 않는 시장에서 네. 빠르게 따라잡는 습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오히려 선두 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부 기업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현재의 주가의 흐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반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앞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자료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고화질의 TV가 판매가 많이 되고 대면적화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완전히 역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은 주가가 현재로서는 저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예. 하반기에는 한 번쯤 해볼 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 네. 한번 좀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실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던데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AU, BOE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이너스권에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역전이 될 가능성. 쉽게 말씀드려서 1분기의 실적 자체가 2분기에도 이어지고요. 2분기에서 오히려 대면적화가 되면서 LG 디스플레이 쪽이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패널업체 실적 추이예요.
눈에 확 드러나네요. 예, 지금 파란색 선으로 짙은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게 LG 디스플레이거든요. 네. 하지만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 대비해가지고 다른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실적 추이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반기 들어서부터는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이게 갭 자체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작은 면적에서의 싸움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하반기에는 대면적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실적 추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역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또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패널 가격이거든요. 32인치, 42인치 패널 가격인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32인치 가격이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네, 패널 맞아요. 가격이. 이 패널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사실 많은 생산을 해내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2위 그룹, 3위 그룹 쪽에서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이게 주가에 나오는 흐름들이고요. 42인치 이제 대면적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인치 가격에 대한 이제 패널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플랫하게 움직입니다. 네. 하지만 수요가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TV 쪽에 대한 이제 판매량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패널 가격도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했던 자료들은 일단은 패널 가격을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 종목 LG 디스플레이 지금 구간에서는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소형 패널 가격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이제 대면적화된 패널에 대한 가격 상승 수요량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될 가능성 쉽게 말씀해서 V자 반등을 한 번쯤 노려볼 만한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실적 추이를 조금 수치로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트 열어보기 전에요. 예, 그렇습니다. 차트 열어보기 전에 실적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재무 구조로 한번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5년도 3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4.73%로 확 돌려버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2014년도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1.82. 지만 2015년도 1분기 들어서 10%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뛰어넘는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 자체도 어떻습니까? 3,300억 정도 기록을 했던 네.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패널 가격에 대한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자체로 주가를 만들어냈다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면적화 2분기서부터 빠르게 TV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뿐만 아니고 주당 순이익뿐만 아니고 매출액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재무적인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내렸었잖아요. 예,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던 것처럼 수급도 확인해 보고요.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들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은 너무나 좋거든요. 주가가 네. 빠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58만 주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주가가 빠짐에도 3만 원대에서부터 빠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상황들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향후 이러한 이제 시장에 대한 변화 요인들을 미리 선침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말도 안 되죠.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정배열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대표적인 역배열 구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인 포인트로는 아직까지는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돌려서 보시게 되면은요, 2014년도 4월달, 5월달 저점을 찍어내주고 주가가 반등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절적 성수기로 진입될 가능성.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2015년도 1월달, 2월달의 고점과 3월달, 4월달, 5월달을 진행을 시키면서 저점을 만들어냈던 부분들이 거의 계절적인 요인들로는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되면은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이 열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도 보여줬었던 극적인 반전 흐름들이 네. 올해에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주봉상에서의
직전 저점까지는 한 번쯤 해볼 만한 자리. 쉽게 말씀해서 매수하셔야 될 가격은 한 27,500원 정도 선에서는 매수로서 한번 좀 가담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사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 네.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7,000원대까지는 한번 좀 보고 싶다라는 제 3, 4분기까지 본다면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네. 한 35,000원을 뛰어넘는 37,000원대까지는 일단은 뭐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긴 흐름에서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37,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저점이 27,000원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직전 저점에서 아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가격이 한 25,000원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25,000원 자체를 이탈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TV 판매에 대한 수요량 자체도 마찬가지고 판매량 자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은 전략 자체가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는 25,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종목 세일즈로서 LG 디스플레이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일즈 종목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7,500원입니다. 목표 가격은 37,000원으로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6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하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상한폭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네. 또 이제 시장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좀 준비를 좀 많이 좀 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 저희 샘플러스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일요일 날 또 2시에서 4시까지 또 똑같은 시간에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전략 꼭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 주 이제 가격 제한폭 확대도 예정이 돼 있고요. 미국의 FOMC도 있습니다. 그 전에 최멘토님 먼저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동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세일즈 종목들의 수익률은요. 소라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종목 세일즈 게시판 열어보시면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